넘어온 건가요? 네. 넘어온 거래요. 네. 화면이 좀 이상해졌었네. 예. 자, 또 오랜만에 어이진 소장이 모아오신 네. 글로벌 뉴스들 이런저런 걸 해야 됩니다. 그죠? 네. 오늘 오해진 소장님이 보니까 막 되게 여러 가지로 준비해 오셨네. 각종 광고 얘기부터 시작해서 러시아 전쟁 얘기까지. 저는 뭐 하나 찾아냈습니다. 뭘요? 어 소장님이 준비해 오신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네. 네. 뭐 다른 게 있었어요? 손에 뭐 칠하고 오셨네요. 소개나 해주고 얘기. 아 맞다. 오늘 제가 보니까 오늘 진짜 이렇게 오래 진행을 했는데도 아직도 어색해. 해주세요. 예. 하세요. 네. 그래도. 해담경제연구소 어이진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손톱에 뭘 했다고요? 매니큐어. 네, 매니큐어를 했는데 네. 저는 알겠어요. 왜요? 야 오늘 준비 많이 하고 오셨네. 그 우크라이나 색깔이야? 그게? 우크라이나 색깔이네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국기에 있는 그러네요. 노란색과 네. 하늘색. 남산타워도 하고 서울시청도 하는데 저도 응원의 마음으로 네, 이렇게 맞춰왔어요. 저희는 뭐 한 거 없습니까? 이 프로는 뭐 저희는 어 소장님을 모시는 게 준비한 거죠. 네. 좋습니다. 네. 자 오늘은 무슨 얘기부터 요즘 시작할까요? 외신 보면 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얘기죠. 네, 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얘기여서 예. 뭐 대단한 경제 뉴스들은 이렇게 찾기가 힘들어요. 네. 네. 그래서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준비해온 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사실 좀 무거울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얘기를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조금 그 전쟁 얘기에서 약간 벗어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그런 어떤 전투나 그런 전쟁 상황이 아닌 것들 중에서 우리가 좀 알면 좋을 법한 그런 얘기들 알겠습니다. 그런 거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전황을 제외한 다른 이야기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얘기를 해볼 게 뭐 다방면에서 얘기가 나오긴 했어요. 스위프트 얘기. 네, 스위프트. 우리도 조금 배웠어요. 김상훈 기자한테. 그렇죠. 그 스위프트라는 게 뭐의 약자인지도 그럼 배우셨어요? 아니요. 거기까지는 못 배웠네요. 배움이 짧아가지고. 아마 배우긴 배웠을 겁니다. 저희 머릿속에 없을 뿐이지. 알려주십시오. 스위프트가 그 단어 그 자체는 아니고요. The Society for 그 Society의 S, The Worldwide의 W, 그다음에 Interbank의 I, 그다음에 Financial의 F, 그다음에 Telecommunications 이렇게 해서 그 뜻이 다 들어가 있네요. 네, The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s 이렇게 해서 굳이 번역 안 해도 딱 들어오네. 그러니까. 네, 세계 은행 간 금융통신협회. 그런 거군요. 네, 이게 벨기에에 본사가 있어요. 벨지움. 네, 맞습니다. 스위프트라는 게 뭐 많은 분들이 알려주셨겠지만 제 나름대로 이해를 하려고 뭔가 얘를 막 고민을 했을 때 가장 쉬운 예가 있어서 조금 추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 예를 들어서 뭐 A, B, C, D, E, F, G라는 그 알파벳들끼리의 뭐 식당이라든지 식재료 업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단톡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단톡방을 하나 만들어서 자기네들끼리의 그 특수, 자기네들끼리만 쓰는 단말기 아니면은 자기네들끼리의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외상 거래도 할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똘똘 뭉친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에서 A라는 업체를 퇴장시킨 거예요. 강퇴. 네. 그게 그 A라는 게 러시아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그 A라는 업체는 그 단말기나 그런 걸 사용할 수 없으니까 외상 거래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손님한테 돈을 받을 때는 물물 교환으로 받거나 아니면 현금으로 받거나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불리해지고 그다음에 수익이 적어지고 이런 상황이 장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서 스위프트다. 알겠습니다. 그런 건데 이 스위프트에 대해서 몇 가지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한 기사가 있어서 가지고 왔어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 요건데요.
The impact of throwing Russia out of SWIFT. 네. 네. 스위프트에서 러시아를 쫓아낸 영향.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네. 네. 근데 우리가 보통 뭐 알고 있는 거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장사가 잘 안 된다. 경제적으로 타격이 크다. 네. 이런 것도 있는데 이 기사에서는 다른 그 배경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예. 어떤 거냐면 유럽 국가 첫 번째는 유럽 국가들이 스위프트에서 러시아를 배제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렇겠죠. 네,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를 이렇게 제재하면서도 어떤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좀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차라리 러시아한테 폭탄을 하나 쏘고 말지. 네, 어떤 지금 이율 배반적인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스위프트망에서 러시아를 제외하면 그 러시아 가스를 구매한 나라들이 네. 좀 불편해지고 그렇지. 사는 사람도 불편하고. 그리고 그럼, 에너지 그러니까. 가격이 오히려 오를 수 있다. 빠진 식당한테 뭐 어떻게 연락해야 되지? 그동안은 단톡방에서 얘기하면 됐는데. 그렇죠. 군대 PX 하나 있는데 거기서 뭐 사 먹으려고 하는데 카드도 안 받고 현금도 안 받는데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네, 불편하죠. 사과만 받아요. 뭐 그러니까요. 네. 불편해지죠. 그래서 이거의 대표적인 예가 하나 있어요. 독일이 스위프트망에서 러시아를 제외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예. 사실 그 러시아를 퇴출하는 거에 대해서 러시아와 그 독일은 또 가스 거래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달러로 지불되는 거를 막아버리면 오히려 에너지 비용 급증을 촉발할 거다. 이러면서 굉장히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거든요. 어디 딴 데 가서 급하게 가스 사와야 되는데 네. 그러면 가스값, 석유값 난리 날 거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미국이 이 그 결제만 그걸 제재할 때 러시아의 3대 은행 중에 가즈프롬뱅크라는 게 있어요. 네. 우리 가즈프롬 석유 회사 그 가스 회사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가즈프롬 뱅크라는 게 있는데 이 미국 시스템 금융 시스템의 접근을 차단하지 않았어요. 가즈프롬뱅크는 네. 그래서 가즈프롬뱅크에서 이 지급되는 거는 문제가 없게 결제가 되는 거는 문제가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재도 다 하는 게 아니고 은행도 골라서 몇 개 하잖아요. 예. 좀 고르고 있기는 한데 거기에서 이제 지금 이미 나온 것 중에는 가즈프롬뱅크가 빠졌다. 빠져 있어요. 그럼 가즈프롬이랑 그 천연가스 결제는 잘 되는 걸로? 잘 되는 걸로. 러시아의 3대 은행이 네. 스베르뱅크 네. 그리고 VTB인가요? VTB. 네. 예. 네, 그런 은행. 그다음에 그런 가스프로뱅크 이 정도 있는데 1번, 2번은 마비시켰고 네. 제재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유럽의 입김이 좀 들어간 거네요. 그렇죠. 본인들 불편하면 힘들다는.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 독일이 그 가스관 그거 인정을 안 해줬잖아요. 철회를 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미국과 서로 주고받은 거가 하나씩 이게 아닌가. 아, 잠그긴 잠그는데 독일아 너네로 가는 거까지 그 뭐죠 노드스트림 2. 네, 투는 노드스트림 2 잠그는데, 그거 우리가 이거 철회하겠다. 승인하는 거 철회하겠다라고 네, 발표했었잖아요. 얘기를 해줘라. 그랬는데 미국이 뭔가를 하나 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 같다. 서로 이거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근데 이게 서로 주고받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불편하긴 한데 제재는 해야겠고 예. 우리가 되려 손해는 보면 안 되고 그러니까 아직 그래서 어떤 은행을 제재 대상에 올릴 것인지는 명확하게 합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유럽은 지금 이 시간에도 러시아로부터 가스 사고 돈 주고 그러고 있는 거네요. 그 제재가 안 되는 그 은행은 이제 미국은 이미 제재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 계좌가 있는 은행은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유럽 입장에서는 된다고 봐야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영국을 제외한 많은 나라들이 이 스위프트에서 러시아를 제재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미온적이에요. 미온적이어서 이거를 어떤 은행을 빼고 어떤 은행을 넣을지는 회원국들한테 일일이 네. 확인을 받아야 돼요. 이 은행 빼도 괜찮겠어? 그러니까 이거를 다 확인을 받는데 한 3개월 정도가 걸릴 수 있다. 형식적으로나마 그 스위프트라고 하는 게 조합이니까 네. 단톡방 멤버들한테 다 일일이 해야 되는데 A, B, C, D한테 네. 지금 이거 빼도 괜찮겠어? 예. 그래서 당장 이게 러시아한테 좀 불편하게 만들지는 못할 거다라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위프트 제재가 대안으로 나온 거는 네. 이 스위프트 멤버 중에 291개의 러시아 회원이 전체 거래 흐름의 한 1.5%를 차지를 해요. 1.5%면 얼마 안 되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그 플랫폼 단톡방 네. 그 플랫폼에서 주고받는 결제 메시지 있죠. 예. 메시지가 6번째로 많아요. 그리고 러시아가? 네, 예. 이거를 돈으로 굳이 환산을 하면 연간 8천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900조 원이 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러시아에 그래도 타격을 줄 수 있겠다 싶어서 이 스위프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는 그 망에서 빠지더라도 어차피 그 스위프트 망이라는 것 자체가 은행들끼리 서로 통신하는 거니까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니까 그럼 스위프트 망 없을 때는 은행들끼리 돈 못 보냈냐? 아니 그 뭐 텔레그래프 쓸 수도 있고 전보 칠 수도 있고 그건가요? 네. 뭐 전화할 수도 있고 이메일로 보내도 되니까 다른 방법이 다른 수단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있기는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는 은행들도 뭐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예. 대표적인 게 그 미국이 이란 제재했을 때 네. 유럽 연합이 자기들끼리의 그걸 어쨌든 이란이랑 거래를 해야 되니까 네, 네. 예. 자기들끼리의 국제 결제망을 만든 게 있어요. 그게 인스텍스라고 하는 국제 거래 지원 기구인데 예. 이게 스위프트 막 대안으로 만들긴 했는데 예. 안 썼어요. 만들어 놓고 네. 왜냐하면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아. 네. 미국 눈치를 보느라고. 어쨌든 그 은행들이 달러 시스템을 지배하는 미국 정부한테 찍히면 안 되니까 우리 전 세계 무역 중에 절반 이상이 거의 달러로 거래가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 눈치를 보느라고. 괜히 이란이랑 안 하고 말지 그거 하겠다고 했다가 또 미국이 이리 뭐라고 하면 또 그거 그 얼마를 벌겠다고 하냐 그거 그렇죠. 뭐 그런 그래서 무섭죠. 네, 그래서 대안이 없던 건 아닌데 대안을 함부로 쓰기는 미국의 힘이 너무 막강한 거죠. 그렇지. 네. 그래서 뭐 대안이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아까 제가 그 인스텍스라고 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예. 그거 말고도 이제 그거는 옛날 이란 제재 때 얘기고 요즘에는 그 이런 것 그때처럼 우회적인 결제망을 또 촉발할 수 있는 만들어낼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또 이 기사 안에 들어 있어요. 자급자족 할 수 있으니까 러시아 중심으로 그렇죠. 중국이랑 뭉치면. 네, 러시아도 사실 그 국제 결제망 만든 거 있는데 거기를 사용하는 국가들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네. 사실 실효성이 그렇게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CIPS라고. 예. 이거를 같이 다른 나라들과 함께 뜻이 맞는 국가들과 함께 이거를 이제 쓰자. 예. 그런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 결제망의 가동을 좀 촉진시키는 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거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에는 위안화 가치를 좀 올려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나 뭐 유럽 입장에서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죠. 예. 근데 뭐 아시겠지만 뉴스 보면 아시겠지만 위안화 가치가 지금 4년 만에 최고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게 효과가 나오고 있고요. 네. 과거에는 사실 뭐 이란이나 북한 같은 그런 나라들을 거래에서 배제를 할 때는 아무래도 뭐 무역하는 나라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대체제도 많고 그래서 별 그런 큰 불편함이 없었는데 네. 러시아가 빠져나가는 거는 조금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럴 수 있죠. 지금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랑 그 전쟁을 하려는 건지, 그러니까 좀 제재를 하려는 건지, 예. 아니면 오히려 러시아를 좀 도와주려는 건지, 예. 좀 모호한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러시아라서. 네, 근데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그 푸틴이 그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독립국가로 인정했었잖아요. 예. 근데 그 인정하고 24시간이 지나자마자 유럽 연합, 영국, 미국이 그 당시 가격으로 한 3억 5천만 달러, 4천억 원이 좀 넘을 거예요, 우리 돈으로. 네. 그 러시아산 원유랑 정제 제품 이거를 사들였어요. 분명히 저 전쟁 시작되는 거에도 불구하고. 네. 그 스위프트 제재 나오기도 전에. 네. 아하. 근데 여기에다가 뭐 천연가스, 알루미늄, 석탄, 니켈, 뭐 티타늄, 금, 기타 원자재까지 계속 사들이고 있다. 아유, 수입업자들 입장에서는 뭐 왕창 사들여야 되겠죠. 추가 구입을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불편해지기 전에 가격이 오르기 전에 네. 미리 사둔 거예요. 그러고 제재하자. 그럼 오케이. 제재합시다. 이런 흐름이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들 전쟁의 진심들이 아니다. 다들 네. 이런 거 보면. 그래서 결론은 뭐 결국엔 이거예요. 스위프트망 제재는 뭐 쉽지가 않다. 네. 근데 유럽은 박쥐처럼 행동을 하고 있다. 음. 근데 스위프트망 제재가 시행이 돼도 빠져나갈 구멍은 있다. 있다. 네. 그러나 근데 뭐 실제로 구멍이 잘 작동하지는 작동은 안 않는다. 한다. 네. 미국이 무서우니까. 네, 그 이유는 뭐 전화나 이메일의 보안 때문이 아니라 미국이 그럼 무서워서. 그렇지. 네. 선생님이 여기 딱 금 그으면서 야 이선에서 넘어오지 마. 그러면 못 넘어가는 건 아니지 사실은. 뭐 철조망 치는 것도 아니고. 팔 자른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나
네. 넘어가면 안 될 것 같다 이거. 그렇죠. 그런다 이거죠. 네. 스위프트망이라는 게. 네. 그래서 스위프트 얘기는 뭐 이 정도로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최근 업데이트된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 뉴스 중에 좀 네. 전쟁 조금 벗어난 전황을 제외한 다른 또 이외의 뉴스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네. 지금 화면 나가고 있죠. 네, 이게 그 전에요. 예. 이거 먼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푸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그냥 다시 저를 비춰주세요. 네. 푸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푸틴이 굉장히 막 독재자다 막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니 왜냐면 이번에도 왜 이런 결정을 했지? 뭐 그쵸. 이렇게 예상을 뒤엎는 왜 어떻게 이런 보면 결정을 좀 했지? 감정적인 결정도 그냥 막 예. 나오고 마음 먹은 대로 결정이 되는 게 좀 신기할 정도로 네. 그런 게 있는데 최근에 그 러시아 그 푸틴 대통령하고 예. 각 그 정부 부처 관료들하고 그 국가안보위원회 회의하는 장면이 공개가 됐어요. 예. 근데 이 영상을 보니까 이 푸틴의 표정과 그 포스가 정말 그 관료들이 네. 조금 이렇게 꼼짝 못하나요? 직언을 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그 부분을 네. 좀 가지고 왔거든요. 한번 보시라고. 그래서 한번 그 장면을 좀 틀어주시겠어요? 이거요? 네. 예. 네. 여기서 저 사람이 인상 쓰는 거 봐. 해외 정보국장이에요. 지금 예. 말하고 있는 사람이. 예. 어디 한번 말해봐 하는데 이 사람이 서방 국가의 마지막 기회를 줘야 된다는데 동의를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평화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민스크 협정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아니면 우리 오늘 다시 어떻게 할지 논의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연단에 서 있는 네, 사람이. 그랬더니 예. 푸틴이 저렇게 표정을 쳐다보다. 저게 말이야? 네, 쳐다보면서 야야 그 무슨 뜻이야? 그게 아니라면이니 이봐 세르게이 나보고 협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Yes or no로 대답해. 저는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을 러시아의 일부로 만드는 것에 대한 제안을 지지하는 거란 얘기입니다. 네. 푸틴이 씩 웃더니 야 그거 우리 말고 우크라이나랑 협상을 하라는 얘기냐고 나보고. 이렇게. 그렇죠. 야 우리 그 얘기하는 거 아니야. 우크라이나 어디서 주권을 쓰는 거야? 인정하자는 건지 아닌지 말하는 거야. 정확하게 말해. I will support야 아니면 I am supporting이야. 네가 인정한다는 얘기야? 분명히 말을 해. 네, 저는 그들의 저는 독립을 북한의 뜻을 인정하자는 서포팅합니다. 제안을 지지합니다. 그런 얘기구나. 네. 똑바로 말해 이러고 있어요. Yes or no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두 손 공손히 모으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아하. 독립을 인정하자는 제안 지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와. 저런 분위기구나. 네, 저런 분위기예요. 저도 그걸 보면서 네. 푸틴의 진짜 그 얼굴, 네. 그 관료들을 대하는 진짜 얼굴, 이게 찐 얼굴이다. 이러면서 이걸 좀 같이 보면 좋겠다 해서 가지고 왔거든요. 아니요. 우리 이 영상으로 네. 광고 하나 만듭시다. 아니 무슨 얘기가 오가는지는 네. 우리가 더빙하기 나름이니까. 네. 네. 와, 우리 한 번 더 해. 진짜 푸틴이 네. 우리를 공격하는 거 아니야, 이제? 저 영상 재밌겠네요. 아니, 엊그제 또 최준영 박사님이 나오셨어도 잠깐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그러니까 예. 푸틴이 너무 오래 대통령을 하다 보니까 웬만한 장관이 그쵸. 나와서 뭔 얘기를 해도 실무를 푸틴이 더 잘한다. 더 잘하니까 음. 야 공부 좀 더 하갖고 와. 뭐 이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얘기를 못하게 그쵸. 된다는 거예요.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너무 잘 아니까 예. 그래서 이렇단 얘기야 저렇단 얘기야 똑바로 말해 하면 확 주눅이 드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럴 거예요. 그럴게요. 밤새도록 공부해 오면 그 푸틴이 네. 이미 알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이미 그 자세에서 나오는 그 포스가 정말 왜 언론에서 사람들이 독재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지 네.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2%랑 닮았네. 누가 열심히 브리핑 해오면 2% 그래 한번 얘기해봐. 그거 비슷한 거 아닙니까? 저도 이 일을 좀 너무 오래 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물러나야 되는데. 네. 여기까지 또 하고 다음 뉴스로 넘어가면요. 화면 네. 한번 보여주세요. 아까 그 화면인데 빅테크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것도 러시아와 결국엔 관련이 있죠. 서방 국가와 러시아 사이의 정보 전쟁에 휘말린 빅테크. 빅테크. 예. 네. 이런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그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러시아 쪽이 빅테크 플랫폼에서
뭐 러시아에 너무 치우친 얘기를 한다거나 오보를 남발하는 계정들이 좀 있거든요. 예. 이걸 두고 그런 소셜미디어 계정들이 이 플랫폼, 그 러시아 쪽의 플랫폼을 제거하는 걸 추진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좀 없애고 팩트 체크를 좀 해보자라고 하는데 러시아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네 지금 우리 검열하냐?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러시아가 열받아가지고 그게 페이스북하고 틱톡이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러시아가 화가 나가지고 그 러시아에서 그 페이스북과 유튜브, 페이스북 그걸 차단했어요, 접근을. 그 페이스북이 먼저 러시아를 뭐라고 했어요? 페이스북이 예. 어떤 국영방송 러시아 투데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좀 뉴스 통신사 중에 EU 스푸트니크라는 채널이 있는데 그걸 네. 차단을 했어요. 네. 너무 국영 방송, 국영 통신사 뭐 이런 러시아의 주요 언론들을 페이스북에 공유하고 하는 건 막았다. 네, 차단을 했더니 러시아가 너네 지금 우리 검열하는 거야 하면서 그렇죠. 러시아에서 너네 못 들어오게 그냥 딱 막아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유튜브한테도 그럴 거라고 협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구글과 MS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뭐 언론과 통신사 앱을 다운받지 못하도록 아예 차단을 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런 소식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다음 화면을 보시면 러시아를 떠나는 기업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 예.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모스크바는 러시아 자산을 매도하려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금지를 제한했다. 이런 뉴스가 있는데요. 이거 뭐예요? 러시아 자산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돈 못 빼가게 일시적으로 외국인이 러시아에서 뭘 팔지를 못하게 한다. 네. 주식을 팔거나 뭐 부동산을 팔거나 다. 네. 손 들고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예. 네. 네. 이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요즘에 루블화 가치 너무 떨어지고 전쟁 나고 그러니까 예. 러시아 자산 내던지고 지금 다 엑시트하고 나가니까 네. 러시아가 그 대통령령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산 이탈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법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네. 러시아 정부 관리에 따르면 지금의 제재 상황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떤 정치적인 압력에 의해서 러시아에서 손 떼는 방식을 강요받고 있다. 이거는 경제적인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행동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돈을 못 빼가게 하면 루블화 환율 안정에도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네. 이런 의도로 지금 돈을 못 빼가도록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 계기가 있어요. 이 법안 만드는 거에 앞서서 네.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BP라고 하죠. 예. 네. 거기가 그 러시아의 탑 석유 생산 업체가 있는데 로스네프트라고 네. 여기 지분 20%를 포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러시아랑 합작으로 뭘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러시아 우리-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손 떼겠다. 네, 손 떼겠다. 그리고 이제 쉘 있죠. 석유 회사. 예. 쉘도 그 가즈프롬하고 진행하던 프로젝트가 있는데 예. 여기서 그냥 나 안 할래. 프로젝트에서 나가겠어. 하고 나가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엑시트 하겠다 이렇게 밝히니까 러시아에서 이거 안 되겠는데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둘씩 떠나면 자본 이탈이 되는 거니까 예. 안 되겠는데 이거를 아예 일시적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해. 네, 대통령령으로 막아야겠는데 그러면서 그러고 있다. 이런 소식이 또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요건 이제 난민 얘기를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 화면을 보시면 2월 24일, 3월 1일 여기 이 사이에 우크라이나 피난민들. 네. 예. 보시면 유엔 난민기구에 따르면요. 지난주 러시아 침공이 시작된 이후에 약 50만 명, 그러니까 66만 명이죠. 여기는 더 늘어서 난민들이 우크라이나를 탈출했다. 이 중에 거의 뭐 절반가량이 서부 국경 넘어서 폴란드로 가장 많이 갔고요. 폴란드가 제일 많네요. 네, 폴란드로 가장 많이 갔고 뭐 헝가리, 뭐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그리고 벨라루스도 있어요. 벨라루스는 거의 적진 아닙니까? 300명밖에 없네요. 그래도. 네. 네. 그리고 그다음에 반대쪽 회색 화살표를 보시면 예. 13만 4천 명은 지금 러시아로 이주를 했어요. 네, 친러시아인들이에요. 러시아인들이 아예 이참에 러시아로 뭐 그냥 그럴 가자.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예. 있겠네요. 네, 그래서 벨라루스로 간 것도 비슷한 걸로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뭐 폴란드라든지 다른 쪽 그 서방 국가 쪽으로 간 거에서 그 국경을 개방은 하고 있어요. 예. 그 대신에 이제 들어가려면 몇 시간 아니고 몇십 시간
뭐 20시간, 뭐 40시간 이렇게 네. 추운 날씨에도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된대요. 입국 확인해야 되고 하니까.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다.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고 있다. 네. 이렇게 있고요. 이거와 관련돼서 어떤 뉴스들이 나왔냐면 하나는 유럽은 화면을 보겠습니다. 네. 네,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66만 명의 난민으로 가장 큰 난민 위기에 직면했다. 그러니까 유엔 난민기구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지난 6일간 66만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인들이 국경을 벗어나서 서쪽으로 향하고 있다 네. 밝혔는데 이런 추세라면 이번 상황은 유럽 최대 난민 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런 가운데 또 영국이 사실은 지금 이 기사는 영국은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한 제한을 2배로 늘렸다. 이런 기사인데 예. 영국이 사실 난민 문제에 제일 예민하잖아요. 네. 예. 그런데 영국이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우크라이나인을 당초에 10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2배 늘렸어요. 그랬다라는 기사거든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약간 정치적인 판단을 좀 더 하겠다 이런 취지로 보이네요. 네, 이게 처음에는 그 보리스 존슨 총리가 영국에 뭐 자식이나 배우자가 살고 있는 사람만 난민으로 받겠다 그랬어요. 예. 그런데 이제 여론이 뭐 이런 쫌생이가 다 있어. 너 충분히 좀 관대한 조치가 아니다라는 비난이 있었거든요. 피난민들이 지금 어디 친척 만나러도 갔냐? 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오케이. 영국에 정착한 이들의 형제, 자매, 부모, 조부모, 자녀까지 오케이. 예. 받아줄게 하면서 이렇게 확대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영국에 우크라이나인들이 지금 한 3만 5천 명 정도 살고 있대요. 영국에. 네. 그래서 지금 영국이 2배로 늘렸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 화면을 하나 보시면 This is a mess라고 되어 있는 이거 엉망진창이다. 불안한 러시아인들이 현금을 쥐고 이민을 계획한다. 라는 기사입니다. 러시아인들이 전쟁 직후에 러시아인들이 네. 이 나라를 떠나야겠다 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모스크바 전역에서 ATM 현금 인출 러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들이 이러는 이유를 이 기사에서는 한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첫 번째는 괜히 불안해서 그냥 괜히 불안해서 푸틴이 핵 얘기까지 꺼내는 걸 보니 이거 도저히 불안해서 안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전에 농담처럼 현금이나 가상화폐를 달러로 좀 보유를 해야 해외 도피가 가능하다 이런 네. 얘기 있었는데 이게 더 이상 농담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실제로 러시아가 지난 화요일부터 예. 외국 은행으로 외화를 이체하는 걸 금지했어요. 그 말은 돈 빼지 말라는 외화를 빼지 말라는 거죠. 외국 은행은 네. 러시아 루블을 이체할 수는 없을 테니까 네. 그 나라 통화만 이체를 주고 받을 테니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미국으로 달러를 달러 못 보내는 보내게, 건 예, 못 예. 보내게 외화를 이체하지 못하게 그리고 러시아 내에서 검색 빈도 예. 이런 거를 확인을 해봤더니 이민이라는 검색이 평소보다 5배 이상 증가했대요. 러시아에서. 러시아에서. 우리도 러시아도 불안하긴 불안하군요. 네, 러시아에서.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런 현상이 있다 보니까 아이폰 같은 조금 돈이 되는 물건들 있죠. 네. 예. 그거를 막 사재기를 하고 있대요. 그렇지. 금이나 이런 그런 것처럼. 그런 개념으로. 네, 그래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재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지금 뭐 크리스마스 시즌을 방불케 하고 있다. 아이폰 상점은 그래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참 아이폰 산다는 거 진짜 특이한. 휴대폰은 꼭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그 이왕이면 좀 비싼 걸로. 지금 루블화를 일단 찾는 게 중요하고 네. 그 은행에 있는 루블화는 의미가 없고 네. 뭐라도 실물을 사야 실물을 되는데. 사야 되니까 금을 사거나 네. 휴대폰을 사거나 그런 그런 셈이네요. 뭐라도 산다. 왜냐하면 그 루블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거죠. 인플레이션. 그렇죠. 루블화 가치가 높을 때 수입한 아이폰은 음. 그 가치를 유지하고 있는 거니까 달러를 사나 아이폰을 사나 뭐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러시아인들이 사실 뭐
경제학 지식을 갖추고 있어서 네.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경제학 이론하고도 실제로 일치를 좀 해요. 예. 러시아인들의 행동이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그 나라의 돈의 가치는 그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그 외화의 가치에 따라서 조금 유지가 되는 건데. 네. 외환 그러니까 외환 보유액. 그렇죠. 예. 근데 러시아의 외환 보유액 가치가 지금 최근 급락한 거를 두고 시민의 행동들이 이제 반영이 된 거다. 그런 얘기 분석이 있거든요. 러시아의 외환 보유액이 줄었어요? 줄었죠. 지금 외환 보유액이 세계 4위 수준인데요. 네. 대부분이 달러와 유로화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네. 지난달 말에 미국과 유럽 그걸 정부가 막았구나. 네, 러시아 중앙은행이 보유한 달러와 채권, 유로화 채권 이거 거래 못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그걸 했잖아요. 휴지로 만들었군요. 네, 휴지로 만들다 보니까 그러면 보유한 거에 한 3분의 2 정도가 네. 정말 휴지가 휴지가 된 돼버리는 거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외환의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진 거죠. 그래서 얼른 루블화를 찾아서 쓰려고 한다. 네, 러시아인들은 그런 소식이 또 있었고요. 야, 참. 굉장히 그 내부를 보면 다양한 소식이 많죠. 예. 예. 그러네요. 비단 뭐 우크라이나인들도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러시아 안에서도 굉장히 불안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푸틴이 막 화내는 걸 보니까 뭐 확실히 계획대로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긴 드나 봐요. 아까 그 영상에서도 보면 계획대로 됐으면 뭐 이렇게 호기롭게 뭘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안 되지? 불안한 눈빛에 푸틴. 전 사진에서 봤습니다만 미국 대통령이 참모들하고 회의할 때는 네. 어떤 놈은 옆에 그냥 이렇게 책상에 걸터 앉고 나도 그 사진 봤어. 진짜. 저기 뭐 이렇게 저 발도 올려놓고 있고 예, 이러고서 회의를 네. 하는데 네. 푸틴의 회의는 일단 발언을 하려면 나와서 저기 단상에 서서 발언을 하네요. 아니 서서 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사진 저거는 아까 전에 그 영상에서 그렇죠. 진짜 멀어요. 맞아요. 거리가. 정말 긴 테이블 있어가지고 진짜 넓은 공간인데 예. 푸틴 혼자 멀쩡히 따로 있고 그래서 그 외신 보니까 물론 코로나의 방역 때문에 좀 거리두기를 했다고 그럴 가능성도 있긴 있으나 그렇게 생각해도 너무 멀어. 정말 진짜 마이크가 아니면 잘 들리지가 않을 것 한 몇 정도로. 미터 되는 한 네. 4, 5미터 돼 보이죠. 네. 4, 5미터 되는 그 테이블에서 푸틴이 끝에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저 끝에 이제 관료들이 앉아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 패러디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긴 테이블 사이에서 컬링을 하는 막 그런 패러디, 뭐 누가 누워 있는 패러디, 뭐 이런 것도 약간 그거랑 비슷하죠. 옛날에 전화 하면 이렇게 얼굴도 못 쳐다보고 전화. 네. 푸틴이 저 닮았습니까? 채팅창에는 2% 닮았다고. 아이 그렇진 않죠. 네. 우크라이나 분들이 네, 그 미국에서는 이제 인도인처럼 네, 거기는 소프트웨어 잘 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유럽과 중동에서 우크라이나인들은 그런 거 잘하기도 IT 잘하는 걸로. 네. 되게 되게 경쟁력 있네요. 네, 여기저기에 그래서 많이 나가 있다고. 예. 근데 뭐 제가 그 얘기를 하시니까 마침 준비해온 영상이 하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부터 광고를 한 마지막쯤에 좀 야금야금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때 네. 슈퍼볼 네. 때 네. 요청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네. 광고를 몇 개 갖고 와서 좀 기업 얘기도 해보고 분석도 하는 그렇게 좀 재미있게 마무리를 하는 코너를 네. 만들려고 하는데 네. 그 본격 광고를 보여드리기 전에 지금 우크라이나 얘기하셔서 그런데 약 7년 전에 우크라이나가 공익 광고를 하나 냈어요. 네. 근데 그게 그 주제가 한국이에요. 한국. 네. 우크라이나에서 만든 한국 얘기. 네. 공익 광고가 네. 우크라이나 국민들 보라고 만든 광고가 네. 우리도 한국처럼 해보자. 우리도 한국처럼 오, 산업화 이룩해보자. 네. 할 수 있어. 예. 라는 내용이거든요. 어허. 그 영상을 한번 보고 네. 시작을 해볼 텐데요. 네. 제가 러시아 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좀 이렇게 소리가 안 나가는 게 네. 저작권에 안전할 것 같아서 지난번에도 우린 소송 당해도 돼. 하고 그냥 냈는데 음악이 또 안 된다는 네, 거예요. 음악 음악이. 때문에. 배경음악. 네, 네. 그래서 제가 되도록 음악이 없는 광고 위주로 네. 가지고 오긴 할 건데 네. 그래도 안전하게 가기 알겠습니다. 위해서 네. 소리는 최대한 안 내보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 무슨 얘기하는지는 대강 소장님 설명해 주세요. 제가 제 목소리로 말로? 다 얘기해 드릴게요. 내레이션으로. 더빙으로? 네. 좋습니다. 네, 더빙으로. 그래서 네, 들어보죠. 우크라이나 네. 광고를 우크라이나 공익 광고.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이건 1960년대 한국의 얘기인데 전쟁 이후 한국인들이 가발 수출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판매하는 모습들 이렇게 줄 서 있고 내 머리 자르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네, 그러고 1960년대 한국의 경제는 절망적인 수준이었습니다. 네, 박정희 대통령 등장 이후 불과 10년 만에 수출은 정상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강력한 경제대국이자 세계 6대 수출 강국 그리고 진정한 아시아의 호랑이로 성장했습니다. 한국도 해냈듯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해답은 있습니다. 이게 우크라이나 공익 광고예요? 네. 우크라이나 그 고용자 협회 뭐 이런 데서 만든 광고예요. 진짜 우크라이나의 전경련이네요. 네. 맞습니다. 고용자협회가 회장님들이죠.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인데 뭐 어떤 광고의 뭐 부분에 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크라이나가 이런 광고를 만들었다. 네, 이런 광고를 만들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뭐요? 이런 거 보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저요? 네. 좋죠, 뭐.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남들이 우리를 이렇게 본보기로 삼고 롤모델로 삼고 롤모델로 생각하는구나. 그건 좋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발전한 나라는 많잖아요. 네. 미국, 뭐 독일 이런 나라들도 독일도 어려웠다고 얼마나 잘 살아요. 그렇죠. 샘플이 많은데 미국이나 독일을 얘기하면 쟤들은 미국이잖아. 그렇죠. 미국이니까 당연히 잘 살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맘먹히니까 한국을 갖고 온 거예요. 그렇다면 한국도 했어. 그렇지. 야, 한국 얘네들도 했는데 야, 우리가 못하겠냐? 그런 거예요. 한국도 했다니까? 이런 느낌이라면 기분 안 좋지. 공부 못하는 애가 갑자기 전교 1등 했어. 그렇지. 야, 쟤를 봐. 쟤도 하면 돼. 우리도 공부 열심히 하면 돼. 그런 기분이네. 그런 느낌이지. 그건 너무 삐뚤어졌어요. 어쨌든 좋은데? 1등이잖아. 어쨌든 아시아의 호랑이가 됐다잖아요. 좋은데 기분? 너무 삐뚤어졌어. 이게 비슷한 경험이 어떤 게 있냐면 예전에 제가 어디 유럽에 출장 간 일이 한번 있어서 갔는데 길거리에 그 토마스 쿡이라고 하는 그 뭐 환전도 해주고 뭐 은행 여행자 수표도 팔고 그런 데죠. 그 광고가 어떤 게 있었냐면 우리나라 10,000원짜리를 크게 인쇄해서 딱 보여주면서 밑에 뭐라고 써놓고 토마스 쿡 이렇게 써 있어요. 이런 것도 바꿔줍니다. 심지어 이런 돈도 우리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야, 너 이거 돈인 줄도 몰랐지? 이거 돈이야. 이런 돈도 있다 세상에. 근데 우리는 이런 것도 바꿔줘. 그러니 뭐 모든 돈 다 있겠지? 그런 광고인 그런 거예요. 기분이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이 야 외국에 나가서 광고가 되네 이런 느낌도 뿌듯하긴 한데 그 어떤 샘플을 뽑았느냐에 따라서 그러네요. 아무튼 그것도 일리 있네요. 네. 일리 있는 삐딱함이었습니다.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어쨌든 그렇게 네,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신선하죠. 그래서 가지고 와봤고요. 근데 본격적으로 좀 광고를 보여드릴 텐데 좀 크리에이티브한 광고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UAE의 에미레이트 항공이거든요. 그래서 에미레이트 항공 광고를 먼저 보시고 그다음 얘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원래 그닥 음원이 없어요. 그래서 소리 없이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네. 틀어주세요. 네. 저 판넬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UAE가 그 영국의 입국 제한 국가 목록에서 해제되고 격리 없이 여행할 수 있는 국가가 된 것은 우리를 세계 정상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Fly Emirates, fly better 이렇게. 그런데 놀래라. 저 뭐야? 그런데 지금 저 승무원이 서 있는 곳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부르즈 할리파 거기에 올라가서 한 거예요. 네. 이걸 보시고 많은 분들이 저거 CG 아니야? 그렇죠. CG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사람은 저기도 올렸단 말이에요? 진짜 실제로? 올라간 거예요. 이거 진짜예요. 에이, 그거 아니겠죠. 진짜예요. 어쩌려고. 그래, 미션 임파서블도 아니고. 진짜고. 카메라맨도 앞에 있었다는 거잖아. 그럼. 카메라맨은 그거 헬기로 하면 됐겠죠. 드론으로 했어요. 드론 한 대로 촬영을 했고 저기에 올라가 있는 승무원은 실제 승무원이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실제 승무원은 아니에요. 스턴트맨, 스턴트 우먼을 썼다. 영국에 있는 회사의 스카이다이빙 강사예요. 스카이다이빙 강사가 그 뒤에 승무원 진짜 승무원은 아니고 진짜 승무원은 아니고 훈련을 받아서 거기에 올라가가지고 찍은 건데 이 강사가 서 있을 수 있도록
이 뒤에 대도 이렇게 설치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래요? 그런 것도 특수 제작을 했고 그다음에 조명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연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진짜 새벽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160층에서 네. 다시 등반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엘리베이터도 없을 거고. 네, 등반을 해서 1시간 15분을 올라가서 네. 저 위에 올라간 다음에 5시간 동안 촬영을 했어요. 아니, 바람 불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휘청하면 죽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어떻게 광고가 만들어졌는지 비하인드 영상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비하인드 영상. 네, 비하인드 예. 영상. 아랍에미레이트 항공. 네. 아, 이건 메이킹 필름 같은 거구나.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네. 음. 엄마, 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와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그렇지. 와. 저걸 아우. 어떻게 했냐면 네. 저렇게 미리 연습을 한 거예요. 뒤에 저 아우. 봉이 있죠? 봉이 저 있어서 봉과 예. 안전 장치를 해서 연결을 해서 네. 아, 저렇게 하는 네. 거다. 저렇게 연습을 미리 했고요. 네. 그다음에 저기에 승무원 옷을 또 특수 제작해서 예. 저렇게 가려, 새벽부터 가려지도록. 올라가는 거예요. 사다리를 타고. 아. 저 사다리를 또 따로 설치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와. 아니, 저 어우. 그죠? 저 뒤에도 사람이 있네요. 네, 어우. 저거 도와줘야 되고 설치해야 되니까 묶어줘야 되니까. 같이 올라간 사람도 장난 아니야. 저 그래서 와.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데 와 있는 사람이다 라면서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어요. 근데 저기 서 있으면 바람도 엄청 세거든요. 그렇겠어요. 네, 그런데 저렇게 꺼주세요. 네. 아니, 저거는 봉 만드는 사람도 여러 번 올라갔을 거 아니겠어요. 가서. 청소년 여러분. 어? 돈 벌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 광고 후에 네. 이게 너무 반응이 폭발적인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에미레이트 항공이 또 하나를 냈어요. 후속타를 냈습니까? 후속 새로운 광고를 하나 네. 냈어요. 야, 보여주세요. 항공도. 진짜 자, 거기잖아요. 아까 또 올라갔어요. 올랐어요. 예. I'm I'm still still here. 나 아직 여기 있어. 와. 와, 나 두바이 엑스포가 보여. 마침내 내 친구들이 왔어. 친구들이 왔다고요? 친구들이 엑스포 누구냐면 바로 저 비행기예요. A380이거든요. 아, 네. 두바이 엑스포라고. 네. 아. 그런데 엑스포 저 비행기가 어떻게 지나가냐면 네. 왜요? 그 근처로 지나가요? A380 타라. 가장 멋진 쇼를 보기 위해 오세요. 저 뒤로 이렇게 바로 지나가는 거예요. 야, 저거 엔진하면 비행기 한번 더 와야 되죠? 네. 아, 진짜 비행기가 저렇게 옆에 지나갔다고요? 네, 지금? 지나갔습니다. 안녕 하고 있죠. 야. 너무 무섭다. 근데. 네. 그냥 컴퓨터 그래픽 쓰는 게 쌀 것 같은데. 야, 그래서 진짜로. 요것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 그 비행기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예. 그런데 그 비행기가 지나가는 그 찰나를 찍기 위해서 예. 11번을 시도를 했대요. 비행기가 뒤에 11번 지나갔다? 네. 근데 그게 저게 A380이거든요. 네. 굉장히 비행기는 사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잖아요. 예. 네. 그 굉장히 느린 속도로 비행을 한 거예요. 아. 11번을 시도를 했대요. 시도를 하면서. 네. 그래서 11번을 우리가 시도를 해서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네. 하니까 일각에서는 탄소 배출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탄소 아니, 배출했잖아. 그거 그냥 CG로 만들면 안 돼요. 어? 그거 진짜 비행기가 가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에는 2% 같은 놈이 다 있어. 그걸 거기서 또 탄소. 에이, 진짜.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두바이 엑스포 2020이라고 돼 있는데 네. 이것도 사실 사정이 있어요. 당초에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예정이 돼 있었는데 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연기가 됐어요. 아.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올해 이번 달 3월 31일까지 두바이 엑스포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작년 말에 나온 광고거든요. 네. 그래서 이 광고가 네.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거는 네. 사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부르즈알리파 그 빌딩에 올라가서 찍은 어떤 극한의 도전 덕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미레이트 기업이 어떻게 보면 시사하는 바를 조금 짚어드리면 네. 이 에미레이트 항공이요 중동에서 가장 큰 항공사예요. 예. 돈이 제일 많고 네. 그러니까 A380, 보잉 777 이런 비행기들이 가장 많아요. 예. 그러니까 살 돈이 너무 오일머니로 넘쳐나가지고 더 살 수 있는데 그 세워놓을 곳이 없어서 못 샀네 하고 네. 되게 아쉬워하는 오히려 그럴 정도로 굉장히
돈이 많아서 이런 항공기들이 많고 항공기들도 한 평균 나이가 한 5년 정도 조금만 낡았다 하면 바로 교체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오일 머니로 항공기 사재기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그래서 기내 시설이 굉장히 화려하고 좋아요. 제가 퍼스트 클래스 사진을 갖고 왔거든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A380의 퍼스트 클래스? 아니요. 그 PPT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 한 번 더 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조금 이따가 볼게요. 요거 A380의 퍼스트 클래스예요. 네. 문도 닫히고요. 아하. 네. 이렇게 개인실처럼 돼 있네요. 네, 완전히. 개인실처럼 돼 있고 잠잘 때도 이렇게 잘 수 있다. 비행기에서 저렇게 잘 수 있다고요? 네, 저렇게 잘 수 있다. 와. 또 있고 결정적으로 샤워실이 있습니다. 개인 샤워실이 있다고요? 개인 샤워실은 아니겠죠. 네. 공동 샤워실 같은데. 네. 상쾌하게 샤워하고 도착하세요. 내려라. 네. 아하.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2021년 6월에 그 에미레이트 항공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근데 사실 좀 적자. 네. 매출이 한 66% 정도 네.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한 55억 달러 정도 적자가 2021년에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네. 적자가 되는데 이게 에미레이트 항공의 그러니까 두바이에 본사를 둔 이 항공사 모기업 그룹 있거든요. 네. 여기가 수익을 내지 못한 게 30년 만에 처음이래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그 타격이 좀 컸는데 에미레이트 항공의 어떤 기업의 목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항상 항공사 표준에 도전을 하고 경계를 넓히자. 이게 어떤 도전 의식이에요. 적자 나서 절박한 심정에 올라간 거 아닐까요, 그냥? 근데 사실 그렇게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저렇게 봤을 때 사람들이 광고를 보고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저런 승무원 복장을 하는 모델이기는 하지만 어떤 그 바람을 이기면서 힘든 곳에 올라가서 바람을 이기면서 서 있는 그 모습이 어떤 침착함, 자신감 이런 거를 보여준다. 이런 컨셉인 거예요. 무모함. 그리고 가장 높이 올라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상의 팀을 구현을 해서 고객들에게 안전을 보장한다. 그럼 자꾸 무모함이 떠오르지? 우리도 저런 걸 찍읍시다. 어떻게요? 어디 빌딩 옥상에도 올라가서 네. 우리도 이렇게 우리 무모하다 그래. 무모하다. 너희가 탑티어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울면서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적자 기업이면 해야 돼. 100만 될 때까지 하우스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네. 이 아랍에미레이트 항공이요. 예. 가끔씩 유튜브 영상에서 관련 영상으로 떠서 보는데 네. 광고도 광고지만 되게 다양한 마케팅해요. 그 스튜어디스들이 나와서 뭐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를 뭐 실제로 하기도 하고. 네, 맞아요. 그 팀이랑 같이 조인해서. 뭐 테니스 경기가 오픈하려고 할 때 쪼르르 나와가지고 테니스 공을 막 이렇게 친다든지 아니면 뭐 축구 경기 할 때 뭐 시구를 한다든지 야구 경기나 이런 데서 이렇게 나와서 그런 이벤트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가 재밌네요. 더 있긴 하지만 재밌네요. 시간상 재밌네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고 얘기 되게 재밌네요. 하나 볼 거 없어요? 있는데 네. 더 해도 돼요? 하나만. 살짝만 보여줘요. 그러면. 살짝만? 이 소다 스트림이라고 탄산수 만드는 기계 있거든요. 네. PD님 한숨 쉬었어. 하나 더 보여달라 그러니까. 여러분 좀 전에 우리 PD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우리 저 좀 비춰주세요. 우리는 뭐 맨날 파먹히는데. 우리도 19시 45분에 시작해야 되는데 늦게 시작했어요. 소다 스트림만 봅시다. 네, 소다 스트림 짧아요. 네. 스눕독인데요. 네. 이 스눕독이 너는 어떻게 맨날 행복하니? 엄청 간단합니다. 나는 작은 것에 가장 의미가 있다고 봐요. The small thing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근데 small thing이 이런 작은 거. 그러니까 소다 스트림 한 병이 플라스틱을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 이걸 또 보여주는데 저 거북이가 멸종이 돼가는 거북이거든요. 그러면서 얼마나 아낄 수 있다고? 한 1,000개? 그래. 몇천 개의 플라스틱 병을 아낄 수 있어. 뭐 이런. 누가 지금 이걸 작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 광고인데요. 이거를 보시면 이거는 뭐 말이 필요 없어요. 펩시와 코카콜라가 서로 이제 막 슈퍼마켓에 배달을 오는 거예요. 경쟁사네? 네. 신경전 있죠 지금. 어디 광고일까? 이건 펩시 광고겠지? 소다 스트림 광고입니다. 그래요? 잘 보세요. 서로 먼저 갈라 그래요. 네. 먼저 가려고 막 뛰어가요. 뭐야? 저 뭐가 오는 거야? 그러고 근데 막 뛰어가다가 팡팡팡. 어이구야. 네.
터지는구나. 네. 뛰어서.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 저기 그 콜라 원액이 있거든요. 탄산수를 만들어서 원액을 넣으면 저렇게 마실 수 있어요. 그래서 코카콜라와 펩시를 동시에 깔아 뭉개낸 그런 광고였는데 저게 2013년에 나온 광고거든요. 네. 2018년에 펩시가 소다스트림을 인수해요. 그때 화 많이 나셨구나. 네. 펩시가. 소다스트림을 인수해서 지금은 네. 저 소다스트림이 펩시 겁니다. 네. 비교 광고가 재밌네요. 노골적으로 나오는. 기업 이야기도 있지만 광고만으로도 얘기가 된 것 같아서 기업 이야기 좀 잘 광고로 들어보니까 재밌겠네요. 재밌네요. 예. 알겠습니다. 바로 글로벌 라이브로 이어갑니다. 어혜진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000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 보세요.